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영어라는 건 영어에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항상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단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낸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질문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왜 알려주냐고 질문하면 돼요. 건방진 질문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이거를 왜 공부하지? 공부하면 뭐가 좋지? 이렇게 궁금한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궁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품사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그럼 여러분 반발해야 돼요. 왜? 왜 알아야 되는데?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식의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단어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 단어의 특징에 대한 표현을 품사라는 말로 쓰게 돼요. 품사. 이 품사라는 건 또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품사에 따라 이 문장에서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요. 아, 이런 품사는 문장에서 이런 위치에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보통 위치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럼 또 그 위치는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장에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는 게 품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품사에는 여기 책에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세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는데 8가지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감탄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써둔 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까지예요. 기초 단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 부사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품사 5가지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전치사,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얘는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되는 거라 요거는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그래서 그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고 이런 식의 말들로 배우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떤 품사는 어떤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품사는 어떤 성분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앞으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분은 또 왜 공부할까? 항상 왜가 중요하니까 얘에 따라서 뭐가 정해질 수 있냐면 바로 이 문장의 논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위치에 써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요해요. 이 위치에 잘못된 품사가 써 있으면 그냥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하게 될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안 적으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고 지금부터 하는 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appear 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나타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편입 영어라는 시험, 편입 영어, 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 패턴 중 하나가 뭐냐? 이렇게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가 맨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주어는 보통 한 단어로만 써 있기도 하지만 이 주어가 되게 여러 단어를 합쳐가지고 걔를 한 단어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는 하나의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다라고 묶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appearing 이렇게 써 있고 밑줄 1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 뭐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된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동사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썼네. 다른 품사를 쓸 수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편입에서 제일 많이 빈출되는 문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할 줄 알면요. 벌써 우리 한 1년 뒤에 있을 시험에서 문법 하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의 문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을 다 그렇게 써먹을 거여서 어쨌든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요할 거고 문장의 논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는 게 성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위쪽에다 빈 공간에다가 우리 그림 하나만 좀 그려줄게요. 밑에다가 그리셔도 되고 가장 기본 틀만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거, 맨 앞에 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맨 앞에 오는 단어를 위치를 주어라는 거의 위치라고 해요. 주어. 앞으로 전 이 친구를 S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오는 친구를 앞으로 우리는 동사라고 할 겁니다. V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요 동사 다음에 오는 친구를 목적어라는 말을 쓸 거고 그게 아니면 보어라는 말도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목적어라는 말은 O라고 쓸 거고 보어라는 말은 C라는 말로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중간중간 그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는 친구를 이렇게 체크 표시한 요 친구를 앞으로 우리는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할 거고. 됐죠? 요 틀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동사다. 다로 끝나는 서술어들을 말해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명사, 대명사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오는 친구는 명사, 대명사도 가끔 오고 거의 안 오지만 형용사가 있다. 각각의 품사도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 자리에 오는 친구로는 형용사, 부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5개를 가장 핵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틀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보어가 오는지는
앞에 동사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배워야겠죠. 아, 목적어라는 친구도 있고 보어라는 친구도 있는데 얘가 오는지 얘가 오는지는 동사가 무엇인지가 결정하겠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두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 틀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막 길어지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딱 떨어지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딱 떨어지는 대상들을 전부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 너, 그들, 그것이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표현이에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로 끝나는 표현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상들을 명사라고 하고 이게 행동이나 상태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을 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형용사라는 것과 있고 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2번에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 부사 이 친구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저 수식어구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보통 이제 수식어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를 이제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보통 꾸며주는 말을 말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형용사가 뭐가 됐든 부사가 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은 수식어구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용을 결정해준다. 이거예요. 수식어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내용을 결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걔가 뭘 꾸며주고 뭐 이런 것보다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말로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은 대학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 학생이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죠? 학생은 대학에 간다. 학생이면 대학 간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꾸며주는 말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학생과 대학이 내용의 중심을 결정한 겁니다. 학생이면 대학교 간다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말을 좀 추가해 볼게요. 열공하는 학생은 대학에 간다. 이런 벌써 우리는 학생 얘기인 것은 맞지만 내용의 중심을 학생에다가 두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학생을 보기 전에 어딜 보시죠? 열공하는부터 보이시죠? 왜냐면 이 문장의 뜻은 학생이면 대학 간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열공하면 대학 간다는 거지. 사실 얜 잘 보지도 않아요. 열공하는 들어가는 순간 대충 뭐 열공하면 대학 갔나 보다 이렇게 일을 하지.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럼 열공하면 대학 간다는 얘기네 라고 했을 때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지금 어떻게 학생이라는 말을 빼고 이해할 수 있어 이 문장을. 이런 사람 없죠. 그냥 잘 이해한 거 맞죠. 그게 바로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이해할 때 내용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 기존의 영어 수업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보통 영어 수업을 하면요. 수식어구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배워요. 아니에요. 제일 필요해요. 차라리 이 명사를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나을 정도로 수식어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열공하면 대학교 간다는 거구나. 자, 이것도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열공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간다. 이것도예요. 열공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교에 간다. 이젠 물론 대학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눈에 꽂혀야 되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죠. 분명히 이 두 말은 다르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대학 간다는 말이랑 좋은 대학 간다는 말은 우린 분명 같은 말로 듣지 않아요. 왜냐면 대학교 간다는 말은 그냥 대학이라는 곳에 간다는 뜻이고 좋은 대학 간다는 말은 그것들 중에서도 좋은 곳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의 중심을 이해할 땐 또 얘네 둘을 보죠. 이런 게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수식어구는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수식어구는 내용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수식어구 중에서 형용사라는 수식어구가 있고 부사라는 수식어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형용사라는 수식어구부터 먼저 좀 볼게요. 형용사라는 수식어구부터. 자, 요 형용사라는 친구는 일단 단어 외우실 때 여러분 니은자로 끝나는 것들, 뭐 할,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 있죠? 의, 이런 식으로 끝나는 한국말 뜻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뜻으로 끝나는 것들이 보통 여러분 다 형용사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단어를 구별할 때는 이걸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형용사라는 친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명사를 꾸며주면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명사를 어떤 식으로 꾸며주게 되냐? 이렇게 형용사, 명사 순서로 단어를 써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게 되고, 또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형태가 단어로 와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한 거죠?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위치 1이에요. 두 번째, 형용사라는 친구는 보어 자리에 오게 되거든요. 이 친구는 동사 뒤에 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가 올 수 있는 동사가 있고 올 수가 없는 동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동사에 따라 뒤에 형용사가 와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를 보호라고 하게 될 거고, 이게 형용사의 위치 2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할까? 이 공부를. 여러분, 이 공부를 왜 하냐면요, 이거 가지고 문법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가 들어가야 맞는 위치에 만약에 부사가 써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낼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무려 서강대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무려 서강대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여기다가 밑줄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상 틀린지 아닌지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요 자리는, 요 북을 꾸며주는 자리가 되려면 형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important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려 서강대학교 편입 영어 지금 문법 문제 하나 맞춘 겁니다. 이런 걸 내요. 진짜로 이런 걸 내는데 어렵게 공부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법 포인트 하나 배운 겁니다. 아, 요 위치 가지고 뭔가를 묻겠구나. 또 이것도 물어볼 때가 있겠죠. 이렇게 비동사 is 뒤에 여기 이렇게 형용사 써두면 1번 이러면 맞는 거고, is 뒤에 이렇게 부사 써두고 밑줄 뭐야 보호자리인데 부사 쓰면 안 되는데 틀렸다 이러면 또 하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위치를 가지고는 문법 문제를 풀 때 활용할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 독해를 읽어낼 때는 그 친구가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우리가 문법 문제로 얘를 접근할 때는 형용사가 올바른 위치에 잘 써있나 요걸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독해 지문에서 형용사를 만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내용을 형성하는지를 따져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를 만나면 그 친구가 형용사로서 올바른 위치에 써있는지 요걸 판단하는 게 가장 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형용사 말고 이제 부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부사.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정리하고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부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가 돼요. 물론 이런 형태가 아닌 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합리적이냐? ly로 끝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부사다 라고 봐도 합리적이에요. 다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땐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단어 외울 때 그래도 쉽게 외우는 법 중 하나는 ly가 붙어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품사 판단하시기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의 뜻으로 써있는 단어를 외울 때는 하계, 하여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린 전부 다 부사라고 할 거예요. 부사. 자, 그러면 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적혀있긴 하지만 위치가 자유롭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형용사 자리에 쓰면 이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뺀 부사의 위치는 자유롭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동사를 배우면 뭘 배우게 되냐면요, 동사를 꾸며준다, 뭘 꾸며준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아니에요. 어차피 써먹을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사라는 건요, 문법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지금 사고조차도 문법 문제를 풀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아닌 독해 문제에선 이걸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부사 같은 데다가 밑줄을 쳐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혹시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 부사를 못 쓰겠다. 요거 말고는 부사를 답으로 찍는 경우는 문법에서 없을 겁니다. 나머지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부사는 또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 하나거든요. 마치 이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착한 것과 매우 착한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착한 거랑 매우 착한을 같은 거라고 보지 않고 착한에 매우가 붙은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더 바라볼 수가 있냐면 이건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내용을 볼 때 얘를 굉장히 집중해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바꿔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명사를 쓰는 것과 형용사, 명사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것과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냐면 얘가 큰 범위 형용사를 쓰는 순간 요 명사의 범주를 좁히는 거예요. 그들 중 이런 애들로. 그럼 여기다가 부사까지를 쓰는 순간 여기서 더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좁은 범위의 얘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과 체계 중에 하나도 될 거고.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쓴 게 이거예요. 매우 착한 사람은 인기가 많을 수 있다. 이 문장은 착하면 인기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 그 착함이 매우 심하면, 매우 크면 인기가 많을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라는 말을 빼면 의미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사를 볼 때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거고, 자, 그 밑에 써 있는 얘기는 부사가 또 왜 중요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사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전체의 논리 관계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이 엄청난 거죠. 형용사는 기껏해야 그 안에서 결정이 된다면 부사라는 친구는 단어에 따라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논리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되고 앞의 전체 내용을 요 부사가 나온 순간부터 반박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부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사를 좀 더 나중엔 깊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영역에서. 그래서 부사는 내용 관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첫 시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랑 앞으로 뭘 할 건지랑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 우리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깊은 구와 절 뭐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이어서 2교시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접속사를 들어갈 건데 접속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마지막 세 번째가 형용사절 접속사.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명사절과 부사절. 이건 이제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어떤 게 더 익숙하세요? 용어가? 이게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형용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는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 안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용사절의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오늘은 명사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사절 접속사의 개념,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that, whether, if, when, where, why, how, wha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개념이 책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아시죠? 자, 개념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알면 얘는 뭐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주어를 써볼게요. 더 로머예요. 주어죠. 그 다음에 is 동사를 썼습니다. for를 쓸게요. true. 이렇게. 자, 이 형식 완벽하죠. 그래서 야, 그 소문은 진짜야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소문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치? 그 소문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냐면 주어 자리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겠지. 이 자리는 보호 자리잖아. 그치? 이 자리에 제가 상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주어 자리, 동사가 들어갈 자리, 보호가 들어갈 자리겠죠? 그대로 쓰겠습니다. is, true도. 그대로. 근데 여기만 제가 풀어서 써볼게요. 뭐를? He is a liar 라고 썼어요. 그럼 이걸 뭐를 푼 거냐? 이 로머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절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럼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어? 걔가 거짓말장이라는 그 소문은 사실인 거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동사가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니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밖에 없죠. 그런데 절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를 무슨 절이라고 불러? 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의 개념이란 주어나 보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 자리에 절이 들어가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필요한 접속사가 바로 명사절 접속사. 그게 바로 몇 종류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는 거야. 종류로는 자 이렇게 끊어볼게. 이렇게 몇 종류가 있다고? 하나, 둘, 셋, 네 종류. 적을 필요 없어. 또 적고 싶지 마. 324쪽 펴보세요. 책. 거기 위에 있지. 녹색으로. 내가 끌어놨잖아. 녹색 3개 묶어놨지. That, whether, if, when, where, why, how. 그 다음에 what, which, whom 적어놨죠. 그거야 그거. 그러면 어떨 때 이걸 다 이렇게 종류가 쓰느냐. that은 단순 사실절을 이끌고 whether, if는 불확실. when, where, why, how는 when은 시간, where는 장소, why는 이유, how는 방법. 그 다음에 what과 which, who, whom에서 일단 쓸게요. what은 특정이나 불특정의 것. which는 뭐 할 때 쓴다? 선택. 그 다음에 who와 whom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때문에 나눴냐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that과 whether, if부터 how까지 얘네들은 어떤 절을 이끄냐면 PS를 이끌고 얘네들은 NPS를 이끌어요. 이 PS와 NPS는 다른 나라에서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콩글리시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퍼펙트 센텐스의 약자고 이건 not perfect sentence의 약자야.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형태의 문장, 얘는 완벽하지 않은 형태의 문장을 이끈다는 뜻이야. 완벽하지 않은 형태의 문장이란 어떤 걸 가리키냐면 예를 들어서 이 형식 동사를 제기를 해줬어요. 제시를. 그럼 왼쪽에는 뭐를 써야 되냐면 주어를 써야 되고 오른쪽에는 보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식 동사를 제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어를 쓰지 않았다든지 또는 보어는 써놨는데 주어를 쓰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문장 성분이 되는 주어나 보어 또는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을 NPS 문장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자 보세요. 이 네 종류 중에서 여기다 접속사를 하나 써주면 되거든. 근데 저는 뭘 쓸 거냐면 이때 that을 쓸 거예요. 왜 that을 당신이 정하느냐?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쓸 수 없는 게 이 what이나 which, who, whom을 쓰려면 문장 성분,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못 쓰는 거야. 그러면 when, where, why, how는 왜 못 쓰냐? 언제, 왜, 어떻게, 어디에서 그가 거짓말자. 이건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whether나 if는 불확실한 걸 이끈다 그랬지? 사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단순 사실 그가 거짓말장이라는 것 that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야. 이때 that은 해석할 때 주로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whether와 if는 여러분 알다시피 좀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인지 어떤지 이렇게. 그 다음에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 why는 왜, how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 he is a liar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접속사는 바로 그가 거짓말장이인지 어떤지는 확실하다가 아니고 그가 어떻게 거짓말장이인지는 확실하다 그것도 아닌 거고 그가 언제 이것도 아닌 거지. 그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뭘 배울 거냐면 각각의 접속사를 하나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대세용법, whether, if,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that과 whether, if랑 그 다음에 얘네 what과 which 얘네들을 위주로 배울 거고 얘네들은 조금 빨리 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that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유닛 121번 대세용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주어가 얼만큼입니까? 이만큼이죠. 그리고 is 프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 여러분 우리 투부정사 주어 배웠던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이때 투부정사 대신 뭘 썼죠? 그렇죠. 가주어 is를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뒤로 물려냈잖아. 얘도 똑같아. 그래서 대절이 주어의 자리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가주어 is로 채웁니다. 그리고 it is true 이렇게 써주겠죠. 그리고 that he is a liar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형태가 훨씬 더 익숙한 더 많은 형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어 자리의 that은요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로 되면 이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어 자리에도 that이 올 수 있느냐? 아니, 당연하죠.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이형식 동사 써놨죠? 왼쪽에 뭐 써놨어요? 주어 명사로 써놨죠? 그럼 오른쪽은 무슨 자리입니까? 보어 자리인데 뭐가 왔어요? 그래, 절이 왔잖아. We don't have enough time. 삼형식의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죠. have는 삼형식 소유, tim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트러블, 문제인 것이다. 보어 자리에 that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래 이제 길어지죠. 자, 보세요. The best part of this program. 이거 5분은 묵지 말자 그랬습니다, 제가. 주어를 하나로 보세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부분은 is 바로 다음과 같다. That it can be used by the beginners. 바로 초보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요령부터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이 돼요. 볼까요? 그가 거짓말장이라는 것. 얘도 해봅시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마지막도 해볼게요. 이것이 초보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투용법 같은 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일단 그
목적어 자리의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어 자리 받고 보어 자리 받지 않습니까? 이제 목적어 자리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I didn't know. know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올 자리입니까? 목적어가 나올 자리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역시 해석은 똑같이 계속 것으로 해석되죠. 뭐뭐라는 거. 두 번째 문이에요. You will find, 너는 알게 될 거야. find 역시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대어로 시작하면 이제 몇 형식이라고 그랬습니까? 1형식. 그러니까 집과 같은 그러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집이 제일 좋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집이 최고다라는 표현을요. 더 짧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home is home.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집이 최고다라는 표현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제가 항상 목적어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냐면 타동사에도 목적어가 있지만 뭐에도 있다 그랬죠?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목적어 자리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살펴본 거고요. 이렇게. 이번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를 살펴볼 건데, 자, 이쪽으로 제가 한번 와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없는 접속사가 딱 두 개가 있어. 하나는 that, 또 하나는 if. 얘네 둘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지 못해요. 종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that, whether, if, when, where. 이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지 못하는 애가 몇 개라고? 딱 that과 if.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에서 접속사의 전치사의 목적어 that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 in-that이라는 게 보이긴 할 건데 이거는 명사절이 아니라 except that, but that.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특히 얘는 어디서 본 적 있지? except that, but that은 어디서 봤을 텐데? 가정법. 거기서 otherwise 가정법이 있고 except 가정법이 있다 그랬었죠? 거기서 나왔던 애입니다. 자, 그래서 that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뭐로 갈 거냐면 형용사의 보호라는 건데 세 번째 문장 한번 봐주세요. I am sure that I will be a valuable asset에서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I am sure that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따 보면 그럼 여기에도 대절이 나와 있잖아. 이게 명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명사절이지? 지금까지 했던 건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였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주어고 이 형식이에요. 그리고 보어잖아요. 그럼 무슨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주어나 보어 자리. 근데 어떻게 명사절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형용사는 누구랑 쓰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사랑 쓰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형용사는 명사랑 쓰라고 있는 건데 이 명사 자리에 저를 쓴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잖아. 그 원칙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sorry, 형용사 surprised, 형용사 sure 같은 뒤에 있는 이 대절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얘를 저는 형용사의 보어라고 했는데 형용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용사 뒷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형용사 뒤라고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형용사 다음,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 뒷자리 또는 형용사 다음의 대절 역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I'm really sorry that, 야 정말 유감이다. couldn't accept his invitation.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 정말 미안해. 두 번째, 너무 놀랐어. 뭐? That my friend was in the movie. 내 친구가 그 영화에 등장을 했다니 너무 놀랐다. 마지막, 나는 확신해요. 무엇을? S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내가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왜 동격절 if는 이건요. 관계사 할 때 할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웨더로 들어가 봅니다. 유닛 몇 번이냐면 122번이에요. 자, 이번엔 뭐라고요? 웨더와 if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뭘 이끈다 그랬죠, 여러분? 불확실성.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인지 어떤지.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이 아닌지로 해석이 되려면 이 whether나 if 이하에 or not이 보이면 돼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바로 제목 밑에 가이드에 보시면 진하게 녹색으로 ask, wonder, question, doubt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겁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ask, wonder, doubt, question, 그 다음에 be not sure, sure 대신에 certain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don't know, know 대신에 don't decide 이걸 쓰셔도 돼요. 얘네들이 불확실성이냐? 자,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고 이거 다 불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는 문장이 되게 불확실성을 이끄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어 자리 봅시다. Whether the news is true is not certain인데요. 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얘가 문장의 동사고요. 얘가 certain이 보호입니다. 그럼 이 앞에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만큼이 주어가 된 거죠. 여기서 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아까는 대시였는데 whether였냐? 자, 여기 보시면 be not certain, be not sure. 확실치 않다 그랬잖아. that은 사실절을 이끈다 그랬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whether를 썼던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이 진짜인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뜻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닌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or not을 쓰면 돼.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러면 아닌지야. 그리고 이때 or not은 이렇게 whether 바로 옆에 쓰셔도 되고요. whether가 이끄는 절의 문미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네 둘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기도 if를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x래? 왜 그랬냐면 whether와 if는 동의어인데 용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if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책에 있어요. 여러분 책 먼저 한번 보실래요? 589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보호 자리에도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는 안 된다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 가서 이제 if가 허용이 됩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제가 아까 두 개 안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that과 if. 그 다음에 or not과 붙여 쓰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whether 다음에 바로 옆에 or not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붙여 쓰는 게 whether는 되는데 if는 또 안 됩니다. 떨어뜨려서 쓰는 것만 돼. 이거는 하지 않을 거야. 형용사의 보호, 형용사 다음이라 그랬지? 그거는 둘 다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if가 쓰일 수 있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랑 형용사 뒷자리 두 자리밖에 없어요. 아셨죠? 종속절이 부정문인 경우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아까 주어 자리에 보시면 맞아요. 왜 X였는지 이제 납득이 되셨죠? 자, 이번엔 보호 자리를 가보겠습니다.
보어 자리에도 역시 whether밖에 안 돼요. 아까 if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어 자리에도 if는 안 됐듯이. 자, question. 여기 나와 있네요. 얘는 여러분 명사의 품사도 있고요. 동사의 품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거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자,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Whether I should keep the promise or not. 그렇지. 이제 나왔네, or not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건 안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된다니까요. 또는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역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왜 X입니까? 아, 이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도 역시 if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 먼저부터 볼게요. 그리고 전치사로 올라갑시다. 자, 목적어 자리 한번 봅니다. I wonder. 자, wonder 타동사죠? 여기 있네요. 나는 궁금해. 무엇이? Whether there will be a raise next year or not이세요. 여러분, 이 raise가 동사로 쓰이면은 올리다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붙었어요? 관사가 수반됐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로 쓰이면 임금, 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내년에 임금 인상이 있을지 없을지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더라는 타동사에 목적어 자리로 쓰였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가능하다? if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또 x도 하나 있지. 이 x는 뭐냐면 자 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어떤 문제 때문에 x가 됐냐? 지금 whether는 보시면 or not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 문장은 붙어 있죠. 상관없어요. 얘는. 그런데 if는 떨어뜨려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긴 붙여서 썼지. 얘처럼. 그래서 자 whether or not이 붙여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는 안 된다? if or not. 이건 또 안 되는. 아니 뭐 이렇게 제한이 많아. 그치? 그래서 if는 어떻게? 이렇게 문미에 쓰는 건 가능한데 붙여서 쓰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었어. 역시 그러면 생략을 그냥 안 써버리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는 그냥 굳이 뭐 써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or not은. 자,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봅시다. 자, 역시 여러분 전치사의 목적어 if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게 that과 if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벌써 한 세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if는 없습니다. Your style depends on. 그렇죠. depends on이 어디에 달려있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 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죠. 우리 그 영어 중에 우리가 콩글리시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쇼핑몰하고 넥타이입니다. 쇼핑몰에서 쇼핑은 우리가 붙이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쓰지 않죠. 그냥 몰, 그냥 타이예요. 그래서 여기 넥자가 빠졌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영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넥타이를 매는지 안 매는지에 당신의 스타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if는 이끌지 못하겠죠. 자, 이젠 형용사 뒷자리입니다. 아, 이때는 if도 돼요. 두 자리 됐었죠. 목적어 자리, 형용사 뒷자리. 자, 읽어봅시다. I'm not sure. 난 확신이 안 들어. 뭐가 확신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지 나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제는 whether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if를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문장 한번 보세요. 얘는 whether를 쓰던 if를 쓰던 틀린 문장이래요. 왜 틀렸느냐? 여태까지는 not sure였는데 이거는 확신한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whether를 쓰면 틀리는 거야. 확신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확신하는 건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의 기술은 뭐를 쓴다고요? whether나 if가 아니라 that을 쓴다고. 그래서 I am sure that이고 I'm not sure whether if가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I am sure that I'm not sure. 이건 또 뭐를 쓰면 안 된다고? that을 쓰지 않고 이때는 whether if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건 아까 했으니까 짧게 한번 해볼게. if는 다 안 돼.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붙여쓰기도 안 되고, 형용사의 보어는 된다. 뿅뿅, 뿅뿅. 두 번 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핫페이지 34번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문장은 두 문장 다 올바른 문장이거든요. 근데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that은 뭐라 그랬죠? 단순 사실. whether는요?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것도 해석해 봅시다. 당신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거고요. 아래 문장. 당신 그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이가 있으면 제일 좋은 선물은 뭐야? 아이 선물이잖아.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땐 위에 걸로 물어보는 거야. 그 집에 애가 있는데 애 선물로 이걸 사가야지 라고 애가 있다라는 걸 알 때 주지시켜주면 아래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that은 항상 사실, whether if는 불확실, 모를 때. 자, 이제 우리 when, where, why, how로 넘어갈게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주지를 시켜드렸었는데 명사절에선 짧게만 보고 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명사절에서 그렇게 잘 쓰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when, where, why, how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관계부사. 그렇죠. 거기서 많이 쓰여요. 근데 관계부사나 명사절이나 정말 한 끗 차이거든. 단어 하나의 차이. 그래서 일단 개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123번이죠. when, where, why, how. 여러분 이 의문사나 접속사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특이한 녀석이 누가 있냐면 대개 의문사는 뭐로 시작해요? WH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when, where, why, what, which, who, whom, whether. 그런데 누구만 W가 없어요? how. 이 녀석만 W가 없죠. 그래서 이 녀석만 용법이 조금 약간 얘네들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 자리에서 얘네들은 그냥 그 의미대로 해석하면 돼. 시간, 언제, 장소, 어디, 이유, why, 방법, 어떻게. 자, 주어 자리부터 봅시다. When he was born. 어때요? 언제 그가 태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뭐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를 모른다는 거지. 자, 두 번째. Where he was born. 어디에서 그가 태어났는지는 역시 다 동사 앞이니까. 이건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죠. 출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how로 했어요.
아, 이 문장이다. 그래. 갑자기 문장이 바뀌었잖아. 이 문장에서 똑같으니까 제가 how로 바꿔볼게. 만약에 how로 쓰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그가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뭐 가능하지. 근데 why는 집어넣을 수 있냐? 그건 이상하지. 왜 그가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뭐 어떻게 알아? 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색하겠지. 그렇지만 where, when, where, how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how 여기 있네요. 어떻게 그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서바이브 해석 요령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서바이브가 사전에는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있는데 해석이 똑같아요. 살아남다, 생존하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살아남다, 생존하다면 자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극복하다, 이겨내다로 해석이 되면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살아남다는 혼자, 주어만 남는데 극복하거나 이겨내려면 여기에 뭐가 와요? 목적어로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나오겠죠. 자, 지금 보시면 뭐가 있어요? 크래시 있잖아. 크래시. 사건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가 그 크래시에서 살아남았는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사고를 극복해냈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보호 자리로 가겠습니다. When, where, why, how가 보호로 쓰이는 거예요. This is why he gave me some money입니다. 자, 주어지요. this가. 이것이 이 형식 동사 보호로 쓰였어요. 왜 그가 나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는지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Monday 주어입니다. is 이 형식 동사겠죠? 그러면 When I'm busiest, 월요일은 내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목적어 자리로 가봅시다. 매뉴얼은 설명서라는 뜻의 주어고요. describe는 묘사하다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how the device should be built가 뭐로 쓰였어요? describe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서에서 describe,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I don't understand. 난 이해가 안 돼. 왜 the movie is so popular in all cultures? 그렇죠. 왜 그 영화가 그렇게 모든 문화에서 인기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뜻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이 WH랑 how는 다른 용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용법이 다르냐면 얘는 이 뒷문장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이 자리에 놔두지 않고 지가 끌고 와. 어디로? 바로 옆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바로 옆으로 끌려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Could you tell me how old,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잖아. Your dad is old잖아요. 그래서 주어 이형식 보호 아니었습니까? 맞죠? 근데 old가 어떻게 형용사니까 how 옆으로 끌려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쓰였던 거야. 이거 몇 형식이죠, 여러분? 이거 4형식. 그렇지. 왜? 아이오, 디오. 그래서 이번에는 how old가 디오로 쓰여서 너의 아버지 how니까 어떻게, 얼마나 두 개로 해석되거든. 나이를 어떻게 잡섰는지야, 나이를 얼마나 잡섰는지야. 그렇지. 얼마나로 해석해야 돼. 나이를 어떻게 잡섰는지 방법인데, 그럼 방법 안 먹는 방법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how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how가 자
이것도 그냥 상식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상식이야.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고 방법. how가 이렇게 형용사랑 부사랑 쓰이면 얼마나야? 정도. 자, 이것도 보자. 우리는 절대 몰라. 이거는 몇 형식 같아, 뒷문장? how이야, 여기. 여기. 3형식? 고우잖아, 고우. 고우가 나오는 문장은 1형식 아니면 2형식 아니야? 가다면 1형식, 변하다면 2형식. 근데 어떻게 됐어? far. 과학이 멀리 변해 아니면 멀리 가? 가다. 1형식이지? 그럼 얘가 뭐였어? 부사였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어떻게? how 옆으로 끌려가서 과학이 얼마나 멀리 갈지, 다시 말해서 의역을 좀 해야 되겠지. 과학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더 발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니? 의역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욕 아니지? 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자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듯이 고우를 꼭 가다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융통성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의역을 해서 얼마나 발전할지로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다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아까 that과 if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당연히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about where I am going to stay. 그렇죠. I am thinking about. 여러분 잠깐만. 이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혹시? 잘 모르겠죠?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think는 무슨 동사냐면 인지 동사예요. 인지하다라는 것은 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냐? 제가 진행형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지속성, 한시성. 한시성. 그렇지. 한시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으니까 금방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인지라는 게 어떻게 한시적이 돼? 여러분, 이는 사. 이걸 다 인지하고 있잖아. 이게 한시적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대절의 내용을 인지하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한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쟤는 왜 여기 돼 있지? 여기? 대절을 취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해놨어? 이 think가 인지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는 뜻도 있거든. 고민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럼 안 좋은 거는 부정적 한시성.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그래서 나 고민 중인데 이런 거 할 땐 주로 진행형으로 써. 그리고 대절이 아니라 오브나 어바웃이 하는 거야. 따라서 나 지금 고민 중이야. 무엇을? 어디에 머물지 말이야. 그럼 어바웃이 뭐예요? 전치사.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된 겁니까? 전치사의 목적절이 된 거겠죠. 두 번째입니다. Technology also plays a role. 요거 수거예요. play a role. play a role 대신에 파트를 써도 돼. 롤 대신에 뭘 쓴다 된다고? 파트.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in 보이십니까? 전치사? 어디에서? How future is designed.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고안되어야 할지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얘 혼자 쓰였는데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쓰인다고?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미래가 고안이 될지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엔 형용사 뒷자리입니다. No one is really sure.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해. Why? 왜 사람들이 get migraines는 편두통을 얻게 되는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 가끔 이렇게 뭐 쿡쿡 쑤시는 느낌 너희들은 아직 20대라서 저는 그 편두통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괴롭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도 가끔씩 갑자기 머리가 이거 확 찌르는 것 같은.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자, 두 번째입니다. I'm not certain. 난 I'm not certain 대신에 뭐가 더 익숙합니까? sure가 더 익숙하시죠? 자, 나는 확신이 없어. 야, 여기 봐봐. 형용사 끌고 왔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얼마나야? 그렇지. 얼마나 그들이 성공을 할지 나는 확신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 whether를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successful 여기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그렇지. They are successful.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뜻도 달라. 왜 다르지? 얘는 불확실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나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못하고 얘는 성공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를 확신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지. 그럼 이게 훨씬 좋은 말이 긍정적이지. 나는 걔들이 성공을 하긴 하는데 얼만큼까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어라는 의미고 이거는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여기 if 써도 돼요, 안 돼요? 형용사 뒷자리니까 if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몇 번 내용으로 갈 거냐면 유닛 124번으로 가볼게요. 와, 정말 중요한 이제 what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what, which, who, whom. 우리 괄호 열고 뭐 ever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문사나 접속사인 이 WH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how든지 얘네 뒤에 ever가 이렇게 수반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미상, 문법상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의미상부터 볼까요? 첫 번째. 의미상 wherever, 어디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래서 해석이 이든지의 뜻이가 돼요. whenever, 언제든지. 이때는 불특정의 의미가 됩니다.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디든지 가도 돼. 맞잖아. 정해지지 않았잖아. You can see me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볼 수 있어. 시간 안 정해줬잖아. 그래서 불특정하다라고 한 거야. 두 번째 문법상으로는요. 어떤 게 더해지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할에 부사절의 기능이 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what은 무슨 접속사라고 배웠어요? 학교에 다닐 때?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어요? 명사절이라고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자, 관계대명사로 배운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초창기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책이 수학의 정석과 성문 종합영어라는 책이었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일본 책들을 좀 참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걸 관계대명사에서 다룬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선생님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 배운 선생님들이 똑같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영문법은 당연히 영미권 애들도 배우겠지. 우리가 국문법을 배우듯이. 그럼 걔네들은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명사절에서 다룹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문법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책으로 안 하고 영어 책, 그러니까 캠브리지랑 옥스포드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문법 공부를. 근데 다 이거를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때 알았죠.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을. 아, 그게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what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only. 이거로만 쓰여. 그런데 what에다가 뭐를 수반시켜? ever를 수반시키면 본래 얘가 뭐였었지? 명사절 접속사였지.
여기 어떤 기능이 더해진다고?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더해지는 거야. 그 얘기야. 이거 더하기 부사절 접속사. 그러면 얘기하다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따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를 좀 먼저 알려줄게. 기호. 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정도 기호는 다 알잖아, 그지?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괄호를 치면 그게 형용사란 뜻이야. 뭐 생각보다 안 어렵지? 괄호 치면 그 덩어리 품사 뭐다? 형용사.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그러면 이게 우리 배웠잖아, 구라는 거. 근데 이 신하가 왕을 꾸미니까 왕 따라가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 주어부터 이 형용사를 포함을 한 이 덩어리가 명사구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기호. 내가 이 대괄호를 치면 이거는 품사 뭐다? 이 덩어리는 형용사. 미안해. 명사라는 거지, 명사. 미음이잖아, 미음. 어렵진 않지. 그지? 그리고 문장 끝에는 뭐가 오니? 문장 끝나고 나면 올 수 있는 거 하나뿐이 없잖아. 뭐밖에 올 수 없다? 부사밖에 못 오잖아. 그지? 부사밖에 올 수 없잖아. 그래서 부사 표시는 어떻게 할까? 부사 표시는 부사는 세모로 할게. 그래서 내가 이게 세모로 하면 이게 이 덩어리가 뭐다? 부사.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알겠지? 내가 영어는 품사 4개만 중요하다 그랬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치? 그래서 4개 나왔어. 명사, 형용사, 부사. 어차피 동사는 뭐 부의하니까, 그지? 이렇게 4개. 자, 약속했다. 네모 치면 품사 뭐라고? 명사. 내가 괄호 치면 품사 뭐다? 형용사. 세모 치면 품사 뭐다? 부사. 오케이. 이 정도는 너희들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자, 이건 지우고 갈게. 그리고 자꾸 내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 분진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갈게. 키워드 파악해보자. 자, 얘들아,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랑 동사. 그리고 보통 뒤에 뭐 있지? 부사 있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알지? 동사 뜻이 보통은 주다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거.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암기해보자.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공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는 언어잖아. 수학이랑 언어의 차이는 수학은 딱딱 맞아떨어져. 그렇지?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문맥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식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는 거의 항상 90%가 맞고 10% 정도는 문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일형식 문장이 보이면 주어 동사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보통 여기 뒤에 있는 부사 있지. 그치? 이 부사가 핵심이야. 이게 키워드야. 뭐 별로 안 어렵지. 그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웃어. He smiles. 웃는 거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sadly 이렇게 부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웃어? 우울하게 웃잖아. 그렇지? 우울하게 웃었다. 그럼 너희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즐겁다는 소리야? 우울하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sadly가 더 중요한 키워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웃어요 이런 말보다는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독해가 읽혀야 돼. 안 어렵지? 자, 이 형식은 특징이 뭐였어?
이 형식은 동사에 동작이 있다 없다. 동작이 없어. 동작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한 동사가 오다 보니까 보충, 어가 와. 그 말은 당연히 이 형식은 키워드가 뭐다? 여기 있는 주격보호가 키워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쉬울 거야. He is a fool. 그는 바보다. 그러면 그가 이다가 안 중요하고 그가 뭐다? 바보다. 이건 너무 쉽잖아. 그지? 오케이. 자, 이 형식은 이 뒤가 키워드다. 3형식은 영어 문장의 90% 이상이 다 3형식이기 때문에 3형식은 그냥 문장 전체가 키워드야. 그래서 이거는 뭐 I love you 이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 그지? 3형식은 딱히 키워드가 없고 문장 내용 전체가 키워드다. 자, 4형식은 알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지. 그지? 이게 키워드지. 자, 핵심은 이거야. 두 단어. 얘가 이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된다고? 받는다고. 5형식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더라? 목적어가 목적보호 되도록. 그래서 이게 키워드. 목적어가 목적보호 되도록 주어가 시키고 만드는 게 5형식. 그래서 5형식은 목적어가 목적보호 된다라는 거. 알겠지? 된다라는 거.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면 수식어 필요 없는 부분 빼고 1형식일 때는 부사, 2형식일 때는 보어, 3형식은 문장 전체, 4, 5형식은 이 부분이 키워드야. 그래서 읽을 때 여기 중심으로 읽어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1형식부터 연습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너희들 필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구인데 알잖아. 여기에다 별표를 쳐야 되겠지. 이게 키워드지. 근데 얘들아 이거 부사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전명구. 그지? 1형식은 뒤에 있는 부사랑 전명구가 키워드. 여기 세 번째 있지. 근데 요렇게 요 부분을 필기를 하는 게 좋겠네. 체크를 하는 게 좋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하진 않거든? 필요한 부분만 할 건데 너희들 나중에 숙제로 할 때 내가 잘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요 책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분석해 놓은 답은 그 우리 밴드에다 올려줄게. 인터넷에 올려줄게. 그래서 풀고 나서 답을 점검하면 돼. 내가 먼저 몇 개 해볼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면 주어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그냥 S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요거 1형식 요렇게만 표시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요거는 뒤에 부사가 없는 너무 간단한 형식이야. 그래서 해석은 되지.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그지?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자, 이거 하면서 우리 정리하자. 자, 두 단어 적을게. 발생하다라는 단어가 happen인데 동의어가 occur 이라는 단어가 있어. happen, occur. 이 두 단어가 편입시험 진짜 잘 나와. 알겠지? 그리고 암기해줘. 얘네 둘이 순수 몇 형식? 순수 1형식 동사. 알겠지? 1형식 동사. 순수 1형식이야. 자, 암기해줘, 지금. 얘네들 몇 형식? 무조건 2형식. happen, occur. 발생하다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하자. 너무 잘 나와. 문법에도 잘 나와. 자, 그리고 이번 문장은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라고 하지. 전명구는 무조건 부사야. 그지? 내가 세모 표시할게. 부사, 문장에 영향 안 줘. 자, 그럼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미국 경제.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다? 잘하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빠르게라는 이 부사 나왔지? 부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1형식. 요렇게 구문분석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독해에서 핵심은 이제 뭐다?
성장했다도 중요한데 느리게 성장했어, 빠르게 성장했어? 빠르게. 이 빠르게가 중요한 거야. 빠른 성장. 알겠지?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빠른 성장. 근데 너무 짧아서 이건 너무 쉽다, 그지? 긴 거 8번. 5번, 8번 지금 한번 분석해 볼래? 5번, 8번 분석 한번 해봐. 1분 줄게. 1분. 자, 5번 한번 해볼게. 많은 최근 이민자들이 여기까지 주어지 왔대. 자, 이거는 온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온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이 키워드라는 거지. 요거는 어디에 도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신이 중요해. from 어디서부터 왔다? 중앙 아메리카 나라. 중앙 아메리카에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 출신지 이야기. 그지? from 뭐뭐로부터 왔다. 출신에 대한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긴 거 8번. 자, 1620년부터 1820년까지 여기까지 전명구. 전사구니까 품사 뭐다? 부사지. 안중에. 그지? 부사. 자, 안 배운 것들이 부슥부슥 나와. 안 배운 것들이 부슥부슥 나오니까 일단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줄게. 영어에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최상급은 뭐냐면 뭐를 나타낸다? 최고를 나타내겠지. 이름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최상급은 앞에 이 최상급을 꾸미는 강조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 최상급 앞에. 그때 이제 much by를 생략할 수 있는 far, 뭐 still. 자, 요거 일단 좀 적어 놓을까? 요거 좀 적어 놓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최상급을 꾸미는 말이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수식어 같은 거야. 선생님, 전 최상급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목표 시간에 알려줄게. 근데 최상급은 두 가지 모양으로 생겼어. 더 most가 붙어 있거나 단어 끝이 est 있으면 이거 최상급이야. est. 이걸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지. 해석은 가장 뭐뭐한 이러면 되지. The largest group of people. 자, 여기까지, 원래 여기 주어지. 그룹. 근데 어떤 그룹? 적당한 그룹이 아니라 가장 큰 그룹, 최상급. 그리고 여기 있는 by far는 최상급을 그냥 강조하는, 꾸미는 말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이 by부터 명사가 시작되는 거야. 어차피 다 여기 꾸미는 말이니까. 얘가 왕이라는 거지, 왕. 얘가 왕이야. 왕. 그 뒤에 of people, 전명구, 또 전명구. 다 여기 꾸미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룹 하나를 꾸미는 말이 엄청 길지. 자, 그랬을 때 저 by far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다? United States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래서 지금 명사 하나를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며가지고 되게 길어진 거야. 그래서 by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자, 해석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단연코 가장 많은 그룹. 자,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어. 그 다음에 live, 산다. 몇 형식? 외웠잖아, 이거는. 문법 시간에. 1형식. 어디에 산다? In the northeast pa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어떤 부분에 산다? 북동쪽 지역에 살아.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미국 사람들이야? 아니면 제일 큰 그룹의 사람들이야? 북동쪽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북동쪽. 그래서 독해할 때 이거는 이런 뜻이지. 미국 사람도 어디 지역에 제일 있어? 어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살아? 북동쪽. 미국 대륙의 북동쪽 지역.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독해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글이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지. 미국 북동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야.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이렇게 분석하면 돼. 이제 속도를 좀만 더 낼게. 자, 얘들아, 일형식은 어디가 키워드다? 뒤에 있는 부사. 그리고 어떤 단어 하나에 꾸미는 말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덩어리를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자, 엄청 길지만 몇 형식이니? 엄청 길지만 1형식인 거야. 그치? 자, 넘어갈게. 이 책에 보면 리뷰라고 해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거는 너희들 자유롭게 쓰면 돼. 한 번 더 문장을 적어서 분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긴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 적어봐. 알겠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적어보면 구와 절 구분이 좀 잘 돼. 그래서 한 번씩 꼭 적어봐. 이해가 안 되는 문장만. 자, 그 다음에 이형식이다. 얘들아. 이형식은 키워드가 어디 있다 그랬지? 바로 주격보호. 그지? 여기가 키워드다. 그지? 그리고 이형식은 동사의 동작이 어떻다고? 동작이 없어. 동작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 그리고 얘들아, 이 어떤 품사가 보호가 될 수 있니? 0.1초만에 나와야지. 어떤 품사가 보호가 될 수 있다? 형용사, 명사, 대명사. 그렇지. 그래서 여기 뒤에는 보호 자리는 보통 형용사 보호라든지 명사 보호가 오는데, 그런데 일부 이형식 동사는 보호 모양이 조금 특별했던 것들 있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어? 뭐 있어? 오감동사. 오감동사 좀 특별했고, 그 다음에 seem, appear. 얘네들은 이 seem과 appear는 보호가 특별한 게 뭐 있었어? 형용사랑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얘네 둘이는 보호로 to 부정사라는 모양이 올 수 있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렇게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문법 정확하게 해줘야 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비동사라든지 become이라든지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동사의 동작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뒤에는 보호가 온다. 얘들아, 10번이랑 13번 13번 두 개 해석이랑 분석 한번 해봐. 그리고 키워드에다가 별표 한번 쳐볼래? 자, 한번 해보자. 10번. 내가 볼 때 13번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10번.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봐야 돼. 앞에서부터. 대통령은 이다. 이형식 동사지. 이다. 대통령은 뭔데? 더 헤드. 아, 수장. 최고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키워드는 뭐 더 헤드가 대통령은 뭐다? 뭐 최고의 수장이다. 뭐의 수장? 얘들아, 전치사구는 전사구가 형용사나 부사 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명사, 수장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요걸 꾸미는 품사 뭘로 봐야 되겠다. 형용사로 보고, 그리고 형용사 덩어리가 명사 꾸미면 이 덩어리는 다시 품사 뭐야? 명사지. 그래서 이거는 이형식인데 무슨 보호 나왔어? 명사보호. 알겠지? 명사보호. 그래서 몇 형식? 이형식. 어쨌든 대통령은 최고다. 뭐의 최고? executive branch. 얘들아, 브랜치가 뭐냐면 원래 이제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나뭇가지가 뭐야? 어떤 거에서 뻗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브랜치는 어떤 조직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부서. 그런데 우리 executive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거를 행정을 맡는 거를 executive라 그래. 그래서 우리 CEO,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데, 어쨌든 executive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라의 행정을 도맡아 하는,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또 대통령은 또 뭐의 수장이야? 그 나라의 수장. 그래서 행정부와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다. 자, 이렇게 이형식 되겠지? 키워드는 뭐다? 대통령은 대표다. 아, 근데 너무 쉽다 이거는. 그지? 넘어갈게. 13번. 자, 13번이 이제 도전과제지.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제일 처음에 전사구 나왔어. 전치사구는 부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주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by부터. 자, 언제까지? By the time of American Revolution. 자, 미국 혁명 때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전치사구, 부사가 되니까 주어는 아니야. 그치? 부사고. 자, 주어는 어디 있다? The culture. 이게 주어지. 근데 꾸미는 말 있네. Of the American. 그치? 그럼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부터 American까지가 명사고. 여기까지 주어. 미국 문화. 자,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주어, 동사. 인 줄 알았는데 아메리칸이 형용사고 컬러니스트 여기 명사네. 여기까지가 그거네. 주어네. 그래서 미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의 문화. 미국 식민지의 문화는 was, 이다. 자, 얘들아, 우리 문법 하나만 배우자. 너희도 공부하다 보면 이 비동사라는 게 나오는데 비동사가 조금 어려워. 해볼게. 비동사 뜻이 두 개야. 첫 번째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 존재하다이고, 이때는 이게 일형식이야. 자,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쓰여.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이다라는 뜻이야. 이다. 쌤, 있다와 이다가 무슨 차이인데요? 있다는 그냥 주어가 있는 거지만, 이다는 보어가 있다. 보어이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다일 때, 이게 이 형식이고,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자, 구조를 좀 보여줄게. 너희들 근데 본능적으로 해석 잘할걸? The man is in his room.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그 남자는 자기 방에 있다. 맞아. 이거 학생들이 비동사만 보면 자꾸 이제 이 형식이라고 하거든? 이제는 이제 편입생들이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비동사가 있다라고 해석되면 이거 몇 형식이다? 이 몇 형식? 1형식이고 이 전치사구는 품사 뭘로 봐야 된다? 부사. 이거 1형식 문장. 알겠지? 그는 자기 방에 있다. 자, 그 다음에 The man is happy. 그 남자는 행복하다. 그 남자는 학생이다. 자,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다? 이거는 2형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형용사와 명사는 뭐다? 주격, 보어. 그지? 자, 요거 한 가지 좀 기억 좀 해줘. 이제 조금씩 편입으로 들어간다, 우리. 얘들아, 비동사는 형식이 두 개야. 1형식과 2형식. 1형식과 2형식. 그리고 문법 시간에 내가 이거 가르친 적 있어. 뭐냐면 here, there. 이곳, 저곳. here이랑 there는 명사같이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품사 뭐다? 이게 부사야. 그래서 이런 거 있어도 몇 형식이다? 1형식이지. 저 남자는 저기에 있다. The man is there. The man is here. 그 남자는 여기에 있다. 이것도 몇 형식? 1형식. 결론은 1형식 뒤에는 부사가 오는 거야. 부사. 지금 기억 표시 보이지? 차근차근 나가자. 우리 독해 시간이라고 해서 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핵심을 파악을 해놓고 가는 게 더 중요해. 단어 끝이 ly로 끝나면 학생들이 품사 분석을 좀 잘 못하거든. 단어 끝이 ly로 끝나면 일단 형용사에다가 형용사 ly는 이게 부사야. 부사. 이거는 너희들이 아는 거야.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cute 이거 귀여운이잖아. 이거 형용사잖아. 여기에다가 cutely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다? 귀엽게. 이거 품사 뭐다? 부사. 자, 근데
명사에다가 ly가 되면 이거 부사 아니야. 알겠지? 끝이 ly지만 요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니은 받침이야, 니은 받침. 뭐뭐한, 뭐뭐 니은. 그래서 friend 친구 명사지. love 사랑한다도 있지만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가 있어. 자, 여기에다가 friendly, lovely 이거 부사 같지? 부사 같지만 부사가 아니야. 이거는 친근한 이라는 형용사고 밑에는 사랑스러운 형용사. 알겠지? 외워줘. 단어 끝이 ly라고 다 부사 아니야. ly라고 다 부사 아니고 형용사 ly가 부사, 명사 ly는 형용사라서 니은 받침이 니은 받침. 자, 자꾸 필기할게. 처음이라서 배울 게 많아. 자, 이 편입생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는데 4개만 좀 정리해보자. 뜨루라고 해. 뜨루는 전치사로서 뜻이 뭐야?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이야. Through the news. 그 소식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러면 되겠지. through가 뭐다? 뭐뭐를 통해서 전치사고, 그 다음에 t가 2개야. thought. 이거는 명사로 생각이야. 학생들한테 생각이 영어로 뭐니라고 하면 think라고 하거든. 그 think는 동사야, 동사. 생각하다. 알겠지? 생각은 영어로 뭐다? think가 아니고 thought. 알겠지? 그리고 얘는 동사 있지, 동사. think, 생각하다의 과거 시제. think의 과거 시제. 아, 여기 쓴 거 후회하고 있어, 지금. 너무 구석이라서. 자, 이거 헷갈리거든? 자, 좀만 힘내줘. 잘 적어놔. 자, 그 다음에 though라고 해. though. R이 없어. though는 이 although라든지 앞에 얼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although, though 같은 단어야. although, AL이야, AL. although. 얘는 접속사야. 접속사는 다음에 알려줄게. 뭔가 어쨌든 연결시키는 애인데 얘는 뜻이 뭐냐면 비록 뭐뭐 일지라도 썰어. 얘는 볼 때마다 나는 이게 부엉이 같이 보이거든. 눈이 있어. 요 부분 부엉이 눈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찌됐건 자,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어. 이 thorough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게 형용사야. 형용사로서 철저한이란 뜻이야. 철저한, 완전한. 자, 그럼 다시. 자, 미국 혁명 시기 때까지 미국 식민지의 문화가 주어잖아. 그 식민지 문화는 was 나왔어. was. 이거 비동사의 과거 시제야. 이랬었다 이건데 너희들 이제 알잖아. 비동사는 형식이 몇 개? 2개. 뒤에 부사 오면 1형식이고 있다 존재하다고. 뒤에 보어 나오면 몇 형식? 2형식. 자, 뭐가 나오는지 보자면 자, 이거 부엉이 눈같이 생긴 거. thorough인데 이거 형용사거든? 근데 아까 전에 배웠잖아. 형용사에다가 ly 붙으면 품사 뭐다? 부사야. 부사가 뭐 꾸며? 명사 꾸며, 형사 꾸며. 부사는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꾸미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 뒤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왔어. 그래서 철저하게
영국식이다. 이게 주격보호. 이게 형용사 주격보호야. 그러면 몇 형식? 2형식. 그리고 여기 뒤에 전치사구 있지.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앞에 있는 브리티시 형사를 또 꾸미고 있어. 그러면 thoroughly부터 트위스트까지가 커다란 형용사 덩어리로 봐야지. 너희들 눈에. 그치? 자, 키워드 파악할게. 길지만 이거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뭐 남아야 되니? 선생님 여기 미국 혁명이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돼. 혁명 때까지 미국 식민지 문화, 그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식민지 문화는 어땠어? 철저하게 영국식이었어. 근데 그냥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이 트위스트, 꼬여있는, 섞여있는 미국식이 혼합된 무슨 식? 영국식. 그러면 이거의 키워드는 요거 British with an American twist. 이 덩어리가 키워드야.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혁명 때까지 미국 식민지 문화는 완전 영국식이야, 완전 미국식이야, 혼합식이야. 혼합식. 알겠지? 그렇게 대답해주면 돼.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읽고 나서 이게 요런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요런 부분에다 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얘들아 그 직독직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독해할 때 직독직해. 직독직해가 뭐야? 어떤 글이 있으면 적당히 끊어가면서 이제 계속 해석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직독직해 편입에는 별로 안 통해. 왜 안 통하냐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직독직해 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읽고 난 데 남는 게 없어. 오케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 읽고, 키워드 표시. 됐지? 얘들아, 키워드가 나오면 한 번만 나오고 끝날까? 키워드가 반복될까? 키워드는 중요한 말이니까 반복이 되겠지. 근데 같은 말로 반복이 될까? 다른 말로 표현돼서 반복이 될까? 당연하지.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면 듣는 사람 지겹잖아. 그래서 이 혼합식이 자꾸 다른 말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키워드를 자꾸 따라가면서 글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는 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날이라서 진도를 좀 천천히 빼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좀 졸릴 수 있거든? 잠깐 쉬었다가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릴게. 자, 쉬었다 하자.